여기 나오네요. 제가 네. 판례를 넣어놨는데 공용 부분에 한해 쓴 게 맨 밑에 빨간 줄을 보시면 공용 부분에 관해서는 승계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용 특별 승계인이라는 거는 낙찰자라고 네, 말씀하는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공용 부분에 이러한 법률 규정을 근거하여 판례를 근거하여 우리는 공용 부분만 납부하겠다. 최후에 관리사무소에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관리사무소 측에서도 그렇게 반박을 못합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연체료 부분도 나와 있는데 연체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체료에 대해서 또 부과를 하시게 되면 이 판례를 그대로 보내드리고 포함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드리면 그냥 관리사무소에서 아마 손상 처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관리비 문제는 별탈 없이 공용 부분만 납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입니다, 이게. 네. 그럼 이것만 복사를 좀 해서. 네, 맞습니다. 나중에 관리비 뭔가 다른 얘기가 나올 때 바로 그냥 팩스로 네. 보내주면 굳이 감정 소모할 필요 없이 그냥 저거 종이 2장 하나로 끝. 시간도 아끼고.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공실 또는 연락 안 되는 점유자. 자, 이 명도가 이제 가장 양날의 검이죠. 어떻게 보면은 매우 위험할 수도 있고 쉽게 끝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뭐 공실 이 부분 아무래도 이게 안대리님이 좀 잘 아시죠? 네. 일단 우리 그 공실 낙찰 뭐 경매지 나와 있는 대로 전입세대 없음 이렇게 뜨고 이렇게 되면 일단은 우리 경매지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 현장을 가셔서 공실이라고 하는 전문자를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일단은 관리비 아까 관리비 얘기하면 아무래도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관리비는 제일 나중으로 제껴주시고 일단은 전문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관리사무소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랑 어느 정도 이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실이다 관리사무소 찾아가셔서 찾아가셔도 되고 전화하셔도 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 관리사무소는 관리비가 미납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문제로 몇 번 방문을 했을 거기 때문에 요 집안의 점유 유무를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셔서 한번 파악을 해주셔도 되시고, 그리고 수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수도전기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셔서 사용량이 있냐, 사용량이 얼마큼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공실인지 아닌지 일단 대충 파악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수도 물을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전기를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안에 내부에 사람이 없다라는 게 확률이 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사용량으로 공실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가스, 네. 보통 가스는 별도죠. 보통 도시가스 업체 아니면 개인 업체에서 가스 공급을 많이 해주시는데 가스 업체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스 검침이 언제 나갔느냐, 가스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시면 이 사람이 점유 유무를 금방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유자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점유자가 없고 뭐 공실이다 라고 하면 명도 필요 없네 라고 이렇게 또 뭐 긍정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그것만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점유자가 없으면 이제 명도 어떻게 또 시작을 해야 되나요? 일단은 제일 우선적으로 점유자든 뭐든 연락이 닿아야 됩니다. 연락이 안 되고서 이렇게 연락을 먼저 하시고 연락이 무조건 닿아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 그러면 해당 법원에 가셔서 우리 사건 열람도 해보시고 뭐 매매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보시면 연락처 다 게시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사건 열람도 활용하시고 사건 열람에서 사건 종이랑 뒤져보시고 열람 복사를 하셔서 어떻게든 임차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실이라고 무턱대고 문을 개방했다가 이게 형사적인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을 개방하기 전에는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실행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안대리님이 제일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사건이 있었는데 일단 전입 여부는 일단은 전입은 돼 있었는데 공실이었어요. 그래서 현관문 앞에 가니까 이제 단전 단수 예고지가 붙어 있었고 총무 관리실 내려가니까 사람이 안 산다고 했었습니다. 그게 전달을 받았고 안 살고 왕래도 안 하고 1년 정도 집을 비운 지 1년 넘었고 왕래 안 한 지는 뭐 거진 한 8개월 10개월 됐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옆집에 갔습니다. 옆집 아랫집 윗집 다 돌아봤는데 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이 들어온 걸 본 적도 없고 바로 옆집에서는 아예 안 산다고 했었습니다. 네. 사람이 살지도 않는다고 얼굴조차 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하기 전에 나름 판단으로 문을 개방했다가
좀 이제 갑자기 이제 점유자가 나타나는 바람에 결국 점유자랑 관리사무소랑 어떠한 관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관리사무소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문을 개방하고 나고 1, 2주 흐르고 이 안에 있는 짐들을 이제 그 보관 창고에 보관하려고 이제 관리사무소한테 짐이 나간다, 이사 일정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나누는데 그날 바로 점유자한테 연락 왔습니다. 내 짐을 어디로 빼돌리느냐. 이게 이제 사건이 시작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짐이 뭐 중요한 짐이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냥 뭐 사무실로 이용했던지 뭐 의자, 네. 책상, 네. 뭐 사람이 살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였죠. 네. 근데 자기는 제가 이제 문을 개방했다는 그 트집을 잡고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고 저한테 이렇게 다가온 거죠. 근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또 일이 또 있었고. 그래도 이런 게 이제 공실 세대고 전이 빠져 있고 주변 탐문했을 때 사람이 안 산다. 이렇게 해서 문을 개방하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문을 개방하셔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간혹적으로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래도 합법은 아니기 때문에 문 개방은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신고 들어가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내 시간이 많이 뺏기거든요. 그래서 결국 집행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생기니까. 일단 저는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공실일 때는 전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거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요번에 문제 생긴 것도 전입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개방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뭐 이유가 생긴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인데 전입이 안 돼 있다라고 하면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 잠깐 질문 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권 이전하고 문을 개방하면은 이게 그래도 합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소유권 이전했다고 해도 이 사람이 전입이 돼 있으면 안에 점유한다는 그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소유권 이전하고 문을 개방하셔도 합법은 아닙니다. 나중에 문제가 분명히 생기실 거예요. 근데 판단은 이제 재판 넘어가서 재판 받아야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법에 걸린다 안 걸린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소유권 이전하고 문을 여러 정황상 문을 개방했을 때는 그 죄가 조금 줄어든다는 거죠. 어떠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하에서. 근데 어쨌든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난 뒤에도 그 짐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재산 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체크를 꼭 하시라. 자, 짐이 하나도 없어도 일단 절차대로 진행해야 된다. 네. 관계 집행 포함해서 그런 절차대로 진행을 한 후에 해야지 안전하지만 뭐 내가 또 다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신다 하면 좀 우리가 여기서 100% 말씀드릴 수 그렇죠.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정확히 딱 답이 내려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짐이 하나도 없어도 이 사람이 점유가 뭐 간접 점유다 점유는 점유니까 문제의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안대리님 안대리님은 또 이런 일이 나타났다. 개방하실 겁니까? 여러 정황상 저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소유권 이전하고 난 뒤에 개방을 하셔야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이 죄가 참작이 된다. 여러 정황상 증거들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내 죄가 크지가 않다. 죄는 있습니다. 문을 개방하면 무조건 죄는 있어요. 집이 내 소유라도 네. 아니 집은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유의 있게 또 새겨 들으시면 될 것 그리고 같습니다. 우리 경매 낙찰 받고 뭐 당연히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수익 내고 싶은데 그래도 이 절차대로 계속 진행하면서 천천히 시간 두시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연락 안 되는 점유자도 나타나고 또 뭐 문제 해결이 거의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 꼭 하셔서 집을 인도받는 게 제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우리 다 끝났죠? 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2탄 우리 첫 번째 시작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사항이었던지 이런 것들을 나중에 카페에서 또 물어봐 주셔도 되고 또는 우리 이 내용에 대해서 후기를 남기신 분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쏩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요 내용 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또 후기도 남겨주시고 또 우리 안대리님이 좋은 정보였다 라고 하면 또 이렇게 칭찬 좀 해주시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뭐 전직 팀장이 뭐 이런 얘기 유용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후기에도 칭찬 좀 해주시면 저희도 너무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오늘 저희 여기까지 하고 다른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카페에도 써주시면은 저희가 또 댓글을 다 달아드립니다. 그렇게 한번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지금 4월달, 5월달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 경매를 통해서 경매 받으려고 하니까 경쟁률 너무 치열하고 좀 못 받겠다. 차라리 그냥 일반 매매로 하자라고 하면 지금 시기는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기야말로 정말 반값에 살 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경매를 무조건 활용해라. 그리고 이왕이면 저희와 MJ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재산이 더 빨리 올라간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마지막, 시작했던 거로 해서 마무리를 할까요? 궁금하신 거 질문 좀 받아볼까요? 나중에도 수업 3탄 안 남았어요. 좀 남았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처음에 시작했던 멘트로 역시 마지막으로도 이 멘트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MJ 경매스쿨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시세 조사 후 낙찰하는 법 많이 배우셨어요? 자, PPT로도 다 풀어드립니다. 방송 못 들은 사람들은 서러워서 살겠나? 난리 났어. MJ 카페로 오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